12.3 비상계엄 이후 요동치고 있는 민심, 이 데이터 전문가, 여론 분석 전문가 엄경영 소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된다라면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나타나는 이 차기 대선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에 치러진다라면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여의도 가면 다 어대명이라고 얘기하죠.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어대문이라는 얘기를 들은 지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그렇게들 다들 얘기하는데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를테면 이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002년 이회창의 길이냐 아니면 2017년 문재인의 길이냐 딱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우리가 그 2002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짧게는 120일, 길게는 150일 후에 대선이 치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보면요, 이분이 대략 한 150일 정도 남았을 때 지지율이 37%였어요. 네. 37%였는데 이게 이제 37%가 대략 그 맥시멈이었어요. 선거를 26일 앞두고 당시 그 단일화가 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선거판이 양자 대결로 급속히 재편이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후보는 40%를 훌쩍 뛰어넘는 네. 그런 이제 지지율을 기록했고, 반면에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계속 37% 선을 뚫지를 못했어요. 네. 물론 이제 막판에 선거 한 2, 3일 앞두고는 37%를 뚫어서 자기 득표율에 근접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뚫지 못하고 결국 무릎을 꿇었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 이회창 후보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그 리스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회창 후보는 부하들 아시겠지만 병역 비리 의혹이 병역 있었죠. 비리 이게 이제 97년 선거 때도 문제가 됐는데요. 네. 2002년 선거 때도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네. 근데 이걸 털질 못했어요. 쿨하게 털어내고 뭐 사과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이제 쿨하게 털어내고 대선에 임했어야 되는 건데 네. 밀려서 찔끔찔끔 사과하고 밀려서 저기 그왜 세종도가 나라 좀 사과하고. 예 맞아요. 네. 이러면서 되게 찜찜하게 어떤 리스크를 남긴 사례 네. 이것 때문에 졌습니다. 네.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이제 그 이회창 후보의 책사로 알려졌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제가 이분 이제 부장을 했었는데 그때 마지막에 네. 이제 그 승부수로 섀도우 내각을 제안했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를 총리로 하는 내각을 미리 발표하자. 네. 우리가 불리하니까. 네. 안정감 있는 그렇습니다. 비전을 좀 보여주자. 비전을 보여주자. 네. 근데 그 안을 들고 이제 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이회창 대선 후보를 찾아갔어요. 네. 찾아갔는데 네. 이런 지하에 거절 당했는데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우리는 숨은 표가 있다. 숨은 표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네. 그러면서 이제 거절 당하고 이때 그 결국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졌죠. 네. 그런데 지금 묘하게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추이가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략 선거 150일쯤 남았다고 치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월 3주 계엄 직후에 있었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37%를 찍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한국갤럽 여론조사 중에서는 최근 조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3주가 지난 1월 2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5%포인트가 급락합니다. 그래서 32%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보시면 무당층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무당층 비율이 12월 달에는 35%였다가 지금은 이제 1월 2주 때는 33%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무당층 중에는 대부분 이재명 지지층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이재명 지지 쪽으로 이제 의사를 밝히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거의 확신을 하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무당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게 문재인의 길을 갈 거냐, 2002년 유해창의 길을 갈 거냐 갈림길에 서 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문재인 당시 고문은 12월 달에는 그러니까 뭐 3강 구도의 한 명이었지만 1월 달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쭉 1위를 지키다가 이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보수층이 아직은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깜짝 1위를 했다가 다시 김문수 장관이 등장하는 혼돈의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보수 주자가 10%대를 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30% 초반에 묶여 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표의 확장성을 못 보여주고 오히려 콘크리트 지지층의 벽에 지금 갇혀 있다. 그렇습니다. 뚫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 32%가 어떤 지지율이랑 비슷한지 아십니까? 탄핵 반대 지지층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층이나 탄핵 반대 지지층이나 되게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로 지금 맞잡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가운데 있는 이제 중도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론 추이를 보면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갈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 아직은 없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대목인 거죠. 네. 자기 지지율이 탄핵 반대 지지율밖에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위기 징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가 대통령이 안 돼도 좋으니 지금 이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다수 국민의 여론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바꾸는 특히 헌법을 개정하는데 좀 노력을 했다라면 오히려 이 지지층에 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성인,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른이 될 수 있느냐 마느냐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 대통령이 됐다 칩시다. 자,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어떻게 됐죠? 대통령 끝나고 나서 단죄 받았어요. 뭐 BBK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그리고 대통령 됐을 때 나왔던 사법 리스크가 대통령 되고 나서 그대로 이제 재판 수사 과정에서 단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굉장히 젊어요. 이제 64년생이니까 나이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막 60 넘은 거죠. 대통령 하고 나서도 65세예요. 그럼 그 뒤에 다시 단죄 받는 겁니다. 또 이게 다시 정치 보복 논리로 이제 수많은 어떤 정쟁 또 정치 양극화를 양산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통령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성인이 될 거냐, 어른으로 남을 거냐, 정말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뭐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통계 데이터를 대입해 보면 아직까지는 이해찬 길에 가깝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 연초에 이재명 대표가 각종 신년 여론조사에서 1위가 나왔어요. 대부분 30% 초중반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정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수 후보들 부각도 안 됐고 보수층은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 가능성에 이제 이를테면 이제 카드를 던졌는데 이게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보수 쪽 대선 주자들은 역동성을 회복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 밖에 있는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30% 초중반을 뚫고 가기가 어렵죠.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당 지지율도 뭐 비슷하거나 역전이 된 상황인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문재인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데이터로는 유해찬 길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forge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forget이 원래는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나눠 보면 forget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기득권, 내가 가진 욕심 이걸 내려놔야 더 큰 걸 얻을 수 있다. 이런 뜻도 좀 가능하거든요. 최근에 국민의힘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우리가 쭉 짚었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이를테면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하는데 그 주체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포를 지금 종용하고 네, 있는 네. 사람이 바로 이재명 이재명 대표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여겨진다. 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체포의 실익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체포하면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이나 뭐 개딸이나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기분이 좋겠죠. 근데 그 순간입니다. 어차피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론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용이 되면 그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대표 뭐 생각 또 민주당 강성 지지층 뜻대로 다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체포를 하든 안 하든 시간은 되게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체포를 안 하고 야, 너 빨리 헌재 탄핵 심판 그 기일에 나가라. 변론에 나가서 빨리 변론해라. 이게 더 빨라지는 거죠. 그게 오히려 헌재 심판을 앞당기는 거 아닙니까? 앞당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거예요. 체포 때문에 오히려 내란 수사도 늦어지고 헌재 변론도 지금 나온다고 했다가 그 안 나온다 경우 문제로 안 나온다고 하고 오히려 더 지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수만 명이 에워싸고 있는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이 헌재로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헌재가 개동에 있는 거 아시죠? 현대자동차 바로 옆에. 네, 거기까지 먼 길이는 아닌데요. 그 길이를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수단으로 이동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체포하지 말자가 무슨 탄핵 반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칫덩어리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다 하나에 묶어서 생각을 하는데 매몰되어 있는 네, 건데. 헌재 심판은 헌재 심판 헌법재판소에 맡겨두고 내란 혐의 수사는 공조본에 맡겨두고 그 다음에 이 여야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오히려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훨씬 더 안심하고 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을까. 다수 국민들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마음을 더 크게 열면 아니 언론을 튀고 국민과 더 많이 대화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을 하는 정치를 하면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과거 선택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탐대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을 열면 모든 게 다 이재명 대표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그치겠고요. 앞으로 지금 헌재 심판 그리고 이 내란 혐의 수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민심을 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